예, 수학과의 구성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기가 없을 줄은 몰랐는데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들리시나요? 예, 논술을 한 지 오래됐는데요. 이 건국대학교 논술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관여해서 저희를 설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작년 논술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올해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완전히 통합형으로 나와가지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뭐 이래. 하여튼 수학하고 과학이 짬뽕이 돼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지문을 보여드리겠지만 수학과 과학이 짬뽕이 돼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 달라질 것은 뭔가 하면 수학도 논술 문제로 나오고 과학도 논술 문제로 나오고 이게 분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작년에는 그 짬뽕되는 문제가 과학을 생물, 화학, 물리 셋 중에서 두 개를 택하게끔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 달라질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과학 문제는 1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 1, 물리 1에서만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출제 의도하고 출제 방향인데요. 뭐 너무 자주 보시는 것이죠. 뭐 1번 기초과학 지식과 뭐 2번, 3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이 자연계 논술을 할 때 기본적인 방침은 절대로 이상한 문제를 내지 않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켜왔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논술이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뭐죠? 지금 보는 수능시험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뻑적지근하게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시면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다만 저희는 그것을 설명해서 대답하는 것만 다르다. 이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 또 저희 논술을 잘 준비하시려면 논술이니까 뭐를 특별히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배우시는 거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다만 답을 쓸 때 조리 있게 쓰는 연습만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문제 뭐 이래요? 이게 내 맘대로 되는 예. 예.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됐던 내용인데요. 이제 생물하고 요즘 생물과학이라고 그럽니까? 생물이라고 안 하고? 예? 생물과학이라고 그래요? 예. 이름도 인플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짬뽕이 됐을 때 수학 문제는 뭐가 나왔느냐? 수학 문제 주제는 뭐 이런 거고요. 또 화학에서 짬뽕된 거는 수학은 이거고요. 물리는 뭐 이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의 문제는 이래가지고요. 지문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생물 문제는 생물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1번은 생물 문제고 2번은 그 지문을 이용해서 그 지문에서 설명한 생물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수학을 사용하여 푸는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물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작은 문제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문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지문의 길이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지 않습니다. 몇 줄 안 되죠. 이것이 과거에는 생물 지문도 이거에 한 2배 정도 됐었고 화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랬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점점 지금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읽으시고 이 생물학적 설명을 이해해서 생물의 1번 문제 답을 하시고 이 생물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지식과 수학,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을 이용해서 2번 문제를 푸시라. 그것이 이제 저희 논술 문제의 요점입니다. 제가 지금 뭘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다 지금 까먹었는데요. 이제 하면서 좀 생각이 나면. 그리고 질문을 환영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이 입시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라서 제가 답변 못 해드릴 부분도 있고 답변해 드릴 부분도 있을 텐데 답변해 드릴 부분은 제가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화학 문제고요. 작년은 좀 화학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길었습니다. 여전히 1번은 화학 문제, 2번은 수학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화학의 지문이고요. 지문의 길이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문제고요. 여전히 이게 지금 물리 문제 1번, 작은 문제 2개가 다 물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수학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물리 지문이고요. 길지 않습니다. 저희 지문이 지금 아까도 보시면 화학, 생물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이렇게 대략 지금 가하구나 2개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교과서의 지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가 여러 군데서 나온 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의 내용을 쓰고 그것을 좀 더 설명하는 거, 그게 나로 나오고 이것도 아마 올해도 계속 이런 형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달라진 것은 우선 시간이 줄었고요. 시간이 지금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이 짬뽕이 돼서 나왔었는데 과학하고 수학이 짬뽕이 돼서 나왔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분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2개를 선택해서 푸셨어야 됐는데 하나만 선택해서 푸시고요. 이 정도로 지금 간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문도 지금 뭐 나눠드리신 책자에 있고 그렇지만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 올해 또 나올 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형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 점이죠. 짬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길이는 어떠냐? 아까 지금 인문계는 이제 길이 뭐 그런 건데요. 수학은 수능 시험하고 뭐가 다르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풀이 과정을 쓰는 것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수학 같은 거를 준비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그냥 중간고사 준비하시고 기말고사 준비하시고 수능 준비하시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층에 이렇게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차근차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연습했던 거를 저희 논술 시험에서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고요. 과학은 지금 과학에서의 논술 문제는 우리는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인문계처럼 뭐 몇 자 이상 돼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채점할 때. 다만 거기 요점이 있어야 됩니다. 요점이 있는 짧은 풀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저희가 채점을 하다 보면 하루에 수천 장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말을 어떤 학생은 100자로 썼고 어떤 학생은 30자로 썼으면 저희는 똑같은 말인데 30자가 요점이 있어서 더 좋아한다는, 하여튼 좀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요점이 있어야 되죠. 100글자 썼는데 요점이 없이 쓸데없는 답만 썼다. 그럼 이제 점수를 못 받습니다. 이제 한 과목만 지금 이제 과학을 택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한 과목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 과는 과학을 반드시 이걸 봐야 된다. 물리를 봐야 된다고 지정한 과들이 이것입니다. 화학을 봐야 된다 지정한 과들은 여기고요. 생물을 봐야 한다 지정한 과들은 이거고요. 지정을 안 한 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에 응시하는 분들은 아무거나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물리를 선택한 분, 화학을 선택한 분, 생물학을 선택한 분에 따라서 재수가 있을 수 있죠. 올해 물리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화학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생물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출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난이도를 조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학생이 쉽게 푸는 경우도 있고 그 거꾸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한 요번에 제가 출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래서 난이도가 똑같이 출제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최대한 저희는 난이도가 비슷하게끔 과학을 비슷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저희 지리학과가 이과대학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인문 계열에 속해서 지리학과를 지망하시는 분은 지금 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걸 자연계 논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짬뽕에서 수학이 따로 논술로 분리된 것 뿐인데요. 그래서 아직 수학 문제가 논술로서 어떤 형식으로 나올 건지 완전히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된 정도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완전히 나올 것인가는 다음 저희가 모의 논술 문제를 개발해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요 다음 입시 설명회 때는 완전하게 이런 형식으로 나올 것이다. 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합의된 사항은요. 지금 과학하고 수학의 배점이 과학보다 수학이 높을 예정이라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요망하는 사항은 고등학교에 시수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학이 좀 더 제가 지금 수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요. 하여튼 수학이 좀 더 배점이 높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범위는 고교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논술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보였던 그러니까 2014년도 논술 문제하고 똑같이 나오되 거기서 수학 문제만 빠지면 올해의 과학 논술 문제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출제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은 다 1에서만 나오고요. 수학은 뭐 이거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그 이과 수학 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아직 형식이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까 과학에서 보셨던 그 정도의 지문, 그 정도 길이의 지문, 요 정도 길이의 지문, 요 정도보다 아마 짧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지문이 2개나 3개 나올 예정이고요. 그 각각의 지문에 대해서 이제 수학 문제들이 붙을 텐데 무엇이냐면 단답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상되고 있는 거는 짧은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에 대해서 단답형 한 문제, 서술형 한 문제 아니면 단답형 한 문제, 서술형 2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예정인데 물론 단답형은 이제 배점이 더 작을 예정입니다. 서술형보다는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금 생각이 났던 것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출제하면서 저희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지금 제가 알기로 수능에서 29번, 30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죠. 맞나요? 그거보다 안 어려운 수준으로 하려고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어려울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수능을 좀 비난하면 수능은 아주 이상한 문제가 많은데요. 저희는 그런 문제 없을 예정입니다. 이상한 문제 갖고 선발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짧게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요구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없으십니까? 이게 수업을 일찍 끝내면 안 되는 건데. 예, 끝내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나아갑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 세계를 향한 비상. 프라이드 K 건국대학교